우리나라의 제한 속도 왜 이렇게 낮게 설정되어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수 없어 닫힌 버튼만 너덜너덜해지는 것은 기본. 영화관에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기 바쁘게 영화관을 빠져나오고, 버스에서도 하차벨을 누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교통카드를 찍는 게 국룰인 우리들의 모습. 모두 전 세계 유일 빨리빨리 DNA가 탑재된 한국인들에게만 나타난 독특한 습성이죠. 한국인의 이런 급한 성격들 때문에 노래방 리모컨에는 간주 점프 기능이 생기고, 밥솥에는 쾌속 취사 기능이 생기는 등 쏠쏠한 편의시설들이 생겨난 경우도 참 많습니다. 게다가 한국인의 이런 빨리빨리 문화는 코로나 속에서도 빛을 발했는데요. 코로나 발생 일주일 만에 확진자의 동선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코로나 맵이 만들어지는가 하면, 전 세계 최초로 차 안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가 도입되면서 해외 곳곳에서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잇따르기도 했죠. 그런데 이렇게 방심하면 코 베어갈 만큼 극한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의외로 느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전 세계와 비교했을 때도 그 속도가 현저히 느린 편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빨리빨리에 미친 나라 한국에서 유독 느리다는 것 탑3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3위, 에스컬레이터. 매일 전쟁터 같은 지하철 출퇴근길, 열차를 놓치거나 1분이라도 지각할까봐 걷거나 뛰지 말라는 경고문에도 분주하게 발걸음을 옮기는 한국인들. 이것도 한국인 특유의 급한 성격이 빚어낸 풍경일까 싶지만, 일각에서는 국내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속도가 원체 다른 나라에 비해 느리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점 아니냐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에스컬레이터는 우리가 매일같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이라 특별히 속도가 늦거나 빠르다고 느끼기란 쉽지 않지만, 해외여행을 다녀온 이들 사이에서 이런 속도 차이를 실제로 체감했다는 후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면서 사람들이 주목했던 바 있는데요. 그냥 기분 탓 아니야? 싶기도 한 이 속도 차이, 알고 보니 대부분 분속 30m로 운행 중인 우리나라의 에스컬레이터들과 달리 런던의 경우 분속 45m, 모스크바 50m, 홍콩 45m로 모두 우리나라보다 약 1.5배 정도 빨랐기 때문에 느껴진 차이였다고 하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찍부터 느린 속도에 답답함을 느낀 시민들이 꾸준히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의 속도를 높여달라는 요구를 제기해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때마다 돌아온 국립기술품질원의 대답은 한결같았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야 속도를 높여도 문제없이 에스컬레이터를 탈 수 있지만, 아이들이나 어르신 등 노약자들이 이용하기에는 위험할 수 있어 안전상의 이유로 속도를 올릴 수 없다는 것. 물론 안전상의 이유를 드니 납득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회의적인 시선 역시 적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한 줄 서기를 국룰로 인식하고 있는 데다 규정상 에스컬레이터에서 걷거나 뛰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곤 하지만, 마땅히 이를 어겼을 시 처벌 규정이 없는 탓에 비어있는 한 줄로 걷거나 뛰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에스컬레이터 자체의 속도를 높이면 에스컬레이터를 뛰거나 걸을 필요가 없어지니 자연스럽게 안전사고 역시 줄 수 있을 거란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양측의 의견이 분분한 와중에도 서울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의 속도 조절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시민의 안전을 생각해 앞으로도 에스컬레이터의 속도를 높일 계획은 전혀 없다고 하니 당분간 우리나라의 에스컬레이터의 속도가 지금보다 빨라지기란 요원해 보이는데요. 모든 게 빠른 한국에서 유독 느린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속도 규정, 이에 대한 영순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2위, 고속도로 속도. 수십 년 동안 줄고 시속 100km로 한정되어 있던 고속도로 제한 속도 역시 최근 상향을 요구하는 운전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속도 계기판에 적혀있는 속도는 분명 시속 200km가 넘는데, 국내 도로에서는 막상 그 반의 속도로도 달릴 수 없다는 점이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오랜 아쉬움으로 남아있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고속도로의 제한 속도, 전 세계를 통틀어서도 우리나라가 심각하게 느린 수준이라고 합니다. 물론 더 낮은 나라들도 있긴 하다지만, 유럽의 경우 대부분의 나라가 제한 속도 시속 120km에서 시속 130km 사이를 유지하고 있고, 불가리아나 폴란드,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시속 140km로 규정되어 있어 차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내달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또 미국의 경우에도 평균 제한 속도가 시속 110km 정도지만, 일부 도시는 시속 120km대에서 130km대까지 허용하고 있는 등 대부분의 나라들이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적게는 시속 10km에서 30km
10km 정도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제한 속도 왜 이렇게 낮게 설정되어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 국토의 60% 이상이 산지로 이루어져 있는 탓에 고속도로의 제한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인 설계 속도에서부터 낮은 기준을 책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산지가 많은 중국이나 일본 등 아시아 국가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1979년 고속도로의 속도 기준이 처음 마련되었는데 그때의 기준이 현재까지 수십 년 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새로 건설되는 고속도로의 경우엔 날로 발전하는 자동차의 성능으로 보나 도로 포장 기술의 발전으로 보나 충분히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 역시 끊이질 않았는데요. 이런 문제점을 인지한 국토교통부 역시 지난 2015년부터 고속도로의 설계 속도를 현재의 시속 120km에서 140km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사고 위험성을 고려해 한꺼번에 속도를 올리지 않고 시범 구간을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안성에서 용인까지 32km 구간에 시속 140km를 우선 적용할 계획을 잡고 현재 사업을 전개 중이라는 국토교통부. 빨라지는 속도에 대한 기대감과 사고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뒤엉키고 있지만 빠르면 내년 이맘때쯤이면 준공이 완료되어 제한 속도가 상향되는 고속도로 구간이 실제로 생겨나는 만큼 그 전에 앞서 더 철저한 운전 관련 교육, 제반 제도들이 함께 마련되어서 사고 위험 역시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위, 초혼 연령. 요즘 우리나라 혼인율이 심각하게 낮다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뭐 낮으면 얼마나 낮다고 그러나 싶지만 지난해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 3천 건으로 이는 실제로 통계가 작성된 이래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고 하죠. 10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크게 줄어든 혼인율에 초혼 시기 역시 갈수록 늦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는데요. 그 결과 한국인들의 초혼 연령은 남성은 33.4세, 여성은 30.6세로 가까운 일본, 중국과 비교했을 때 전체 아시아에서도 압도적인 꼴찌였죠. 심지어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스웨덴, 덴마크 같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도 결코 뒤처지지 않을 만큼 한국인들의 초혼 시기는 무척 늦었는데요. 모든 빨리빨리에 진심인 한국인들답지 않게 유독 결혼하는 것만 미룰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뒤로 미루려는 이유, 과연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다름 아닌 경제적 요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취업시장과 하는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집값은 내 집 마련을 꿈이나 다름없게 만들어버렸고 그 결과 감히 결혼조차 욕심낼 수 없게 된 것이었죠. 또 과거와 달리 결혼은 필수라는 인식이 사라진 것도 혼인율 감소에 큰 역할을 했는데요. 과거에는 결혼 정년기 하면 다들 20대를 떠올렸지만 현재는 88년생 중에 여성은 45%밖에 결혼을 하지 못했을 뿐더러 남성의 경우에는 단 24.9%, 4명 중 단 1명만이 결혼했을 정도로 사람들이 결혼에 급급해하지 않게 된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식의 변화, 경제적 요인이 초래한 혼인율 감소는 출산율이라는 더더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죠. 혼인율이 떨어지면서 출산율이 급감한 탓에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의 수가 줄어들면서 작년 2분기 합계 출산율 0.75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를 갱신. 이대로 가다가는 머지않아 국민이 없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들려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에서도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지금보다는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마련되어서 갈수록 심해지는 혼인율 그리고 출산율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때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의 초고속 인터넷 평균 속도가 세계 34위로 떡락했다는 기사가 발표되며 논란이 일었었죠. 늘 세계 1위 타이틀을 굳건히 지키고 있었던 우리나라의 인터넷 속도가 이토록 추락했다는 사실에 전 국민이 충격을 금치 못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너무 일찍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바람에 품질이 다소 떨어지는 구리 케이블과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광 케이블을 섞어 썼고 이에 주로 속도가 빠른 광 케이블만을 사용한 후발국들에 비해 점점 격차가 벌어졌다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후 정부와 통신업체가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 해당 조사 자체에 여러 구멍이 존재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논란은 빠르게 일단락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원래 국가별 인터넷 속도를 정확히 비교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몇 명을 기준으로 측정했는지 또 사용자가 어떤 서비스에 가입했는지 전부 따져서 비교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해당 통계는 모든 부분에서 측정값이
값이 정확치 않았던 탓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던 것. 오히려 이후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초고속 인터넷의 기준이 되는 100메가비트 이상 인터넷 가입자의 비중은 우리나라가 40.4%로 다른 나라들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였다는 것이 밝혀지며 근거 없는 루머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고 하죠. 아휴, 조사 결과가 실제랑 다르다고 하니 너무나 다행이긴 한데 위 설명한 순위의 사례들 역시 정부와 국민 모두가 관심을 쏟고 있는 문제인 만큼 하루빨리 문제들이 원만한 해결로 나아가서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가 좋은 방향으로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